지금 보는 이 자료는 202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제시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의 인종별 비만율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만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합된 결과를 보면 백인이 42.2%, 흑인이 49.6%인 반면 아시아계는 17.4%로 월등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표시되지 않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비만율은 2018년 기준 48%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크게 알래스카 원주민과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알래스카 원주민의 비만율은 백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는 소노라 사막에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을 포함한 아메리칸 인디언의 비만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미국 전체 비만율은 41.9%로 10명 중 4명 이상이 비만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인류의 비만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서 제임스 닐 교수가 제안한 절약 유전자형 가설과 2008년 존 스피크맨 교수가 제안한 표류 유전자형 가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긴 진화 과정에서 배고픔, 즉 기근을 견디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원조차 아끼고 아끼는 절약 유전자, 예를 들면 유리케이지의 손실과 같은 절약 유전자형이 선택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모두가 가진 절약 유전자만으로 인종에 따른 비만율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존 스피크맨 교수가 표류 유전자형 가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극강의 절약 유전자가 우연히 특정 집단에 유입되어 널리 퍼지면서 비만이 폭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7만 년 전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 대륙을 거치고 약 1만 년 전 아메리카 최남단까지 진출한 인류의 진화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절약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이런 가설들에서 고려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4년에 제시된 현대 인류의 비만은 기후 적응 때문이라는 논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갈색 지방 조직의 진화 과정을 담은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기후 적응과 비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인류의 진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프리카 기원설에 따르면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출현한 인류 공통의 어머니 아프리카 이브의 후손입니다. 덥다 못해서 뜨거운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아프리카 이브의 후손들은 약 7만 년 전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 대륙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수도 없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것이며 그 환경은 진화적 선택의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특히 약 3만 년 전부터는 추운 유라시아 대륙에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데니소바인과 만나서 전쟁도 하고 종간의 위험한 사랑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그리고 호주인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프리카 순수 혈통, 즉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은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근 7만 년 전부터 본격화된 인류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사건, 그리고 점점 더 북쪽으로의 이동이라는 사건과 맞물려서 일어난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논문의 주 저자인 다이안 셀리아는 현재 영국 리딩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지방세포 그리고 갈색 지방세포의 열내기 등입니다. 이 논문의 공저자인 펠리노 카간판과 로저 콕스 또한 비만 관련 연구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고시베리아 원주민 후손에 주목했습니다. 약 3만 6천 년 전에 시베리아 지역에 살던 고시베리아인은 고대 동유라시아인과 동아시아인의 유전자가 섞인 집단으로 일부가 마지막 빙하기인 약 2만 년 전 대륙으로 이어진 베링해 지역을 건너 현재의 알래스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남쪽으로 이어져 미국 애리조나주와 멕시코 국경에 걸쳐 있는 소노라 사막 일대의 피마 인디언, 그리고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야간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민족은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우면서 각 민족마다 과거 전통을 유지하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매우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민족은 현재 다른 위도의 완전히 다른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누이트족의 경우 알래스카, 그린란드, 캐나다 북부, 그리고 시베리아 극동 지역 등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온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7월과 8월 사이에도 5도를 넘지 않으며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5도 정도인 지역입니다. 반면 소노라 사막 일대의 기온은 건조한 사막 기후로 여름에는 45도 가까이 올라가고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는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한편 야간족이 살고 있는 칠레 남단의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은 남극과 가까운 지역으로 여름에는 9도가량, 겨울에는 0도씨 정도를 나타내는 해양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찰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남아메리카를 탐험할 때 처음으로 이 야간족의 존재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윈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이들이 이런 추운 날씨에 매우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의 지명인 티에라 델 푸에고는 불의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살던 야간족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유럽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유전적으로는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위도, 매우 다른 기후 환경에 사는 이들의 현재의 기초 대사율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 시베리아계와 이누이트족, 그리고 야간족의 경우 매우 높은 기초 대사율을 나타내는 반면 더운 지역에 사는 피마 인디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 대사율을 나타냅니다. 반면 비만율은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낮은 기온에 의한 갈색 지방 세포 조직의 증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열내는 프로그램 UCP1이 활성화되어 기초 대사율이 높은 것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유전자형이 다른 것일까요? 2017년 Molecular Biology and Evolution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이 논문에서는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의 게놈을 분석하여서 현재의 그린란드 이누이트족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이누이트족의 게놈에서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의 염기 서열 일부가 끼어든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역 TBX15와 WARS2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아니고 모두 갈색 지방 세포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즉 추운 지역에 살았던 이들의 염기 서열 일부가 유럽 대륙으로 진출한 아프리카 이브의 후손 게놈에 끼어들어감으로써 갈색 지방 조직이 증가하여 추위 적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게놈 일부가 끼어들어가는 빈도는 인종마다 매우 다릅니다. 현재의 아프리카인에게서는 매우 낮은 빈도로, 유럽인과 동아시아인에게서는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초대사량, 예를 들면 숨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모든 기초대사량 중에서 갈색 지방 세포에 의한 열내기는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 증대 측면에서 갈색 지방 세포 조직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현재의 이누이트족이 에너지원이 매우 높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만율을 나타내는 주요 원인이 고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추위 적응 유전자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유사한 피마 인디언의 높은 비만율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더운 지역에 사는 피마 인디언들이 조상에서부터 물려받은 갈색 지방세포 조직, 즉 추위 적응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더운 지역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기후 적응, 즉 더위 적응 유전자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보는 표는 위도에 따른 추위 적응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인종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주된 연례기 프로그램인 UCP1의 경우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인에서는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는 빈도가 63%인 반면에 아프리카인에서는 6.5%에 불과합니다. 즉 유럽인은 아프리카인보다 유전적으로 열내는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인의 경우 트립2라는 갈색 지방 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변형된 유전자형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의 인종에 따른 비만율의 차이와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갈색 지방 세포가 열을 내려면 저장된 지방이 필요합니다. 피마 인디언과 아프리카인의 경우에 이 저장 기능을 강화하는 유전자의 분포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마 인디언들이 비록 추운 지역에 살았던 조상들의 추위 적응 유전자형을 물려받기는 했으나 지방 저장 기능이 강화된 것이 높은 비만율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지역 간 민족 간 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시기에는 지방 저장, 갈색 지방 세포의 양, 그리고 열내는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위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백 년 만에 인구 대이동이 일어난 현재에는 조상의 유전자형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위도와 무관하게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어떤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에너지 소모와 관련된 유전자형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아프리카에는 유럽인에 비해서 일일 기초 대사량이 160kcal 정도 낮은데요. 이는 1년간 약 7kg 체중 증가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모량입니다. 이 기초 대사량 차이는 미국에 사는 유럽인과 아프리카 출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인종이 동일하게 에너지원 넘치는 식습관에 노출되었다면 아프리카 출신이 비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처음 보았던 이 자료, 흑인, 히스패닉계, 백인, 아시아인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인종에 따른 비만율의 이 순위는 조사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바뀌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영상 갈색 지방 세포는 왜 특별할까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의 추위 적응 유전자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인의 노력에 의해 에너지 소모가 증가되는 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비만의 과학편, 왜 인종에 따라 비만율이 다를까? 이었습니다.